자, 거기 봅시다. 페이지 몇 페이지? 42페이지. 42페이지. 자, 이제 조선 후기 문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시험문제 나오는 건요, 실학 제대로 나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똑같아요. 이제 우리 조선 후기 문화사를 들려가죠. 문화하면 뭐더라? 사상 먼저 물어보죠. 그럼 이제 뭐 하나밖에 안 남다. 도교 풍수시설 다 끝났고, 불교는 이제 끝났고, 이제 어떤 거? 유학. 알겠죠? 유학에서 뭐더라? 성리학의 반발로 이제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더라? 실학. 그래서 이제 실학 제대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페이지 42페이지. 자, 우선 피시고, 거기 보면은 첫 번째 성리학의 교조화와 뭐 나와있어? 양명학이라고 나와있죠? 네, 그거 간단하게만, 그거는 그냥 배경 지시로만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조선 후기 성리학이 어떻게 된다? 교조화 된다고 합니다. 교조화는 어떻게 된다? 종교화 되었다, 그 뜻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게 학문적 생명력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학문은 어떤 비판이 나오면 뭐더라? 그걸 도저히 감안하고 자신이 잘못된 것을 뭐더라?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해야 되죠. 그게 아니라 성리학은 무조건 옳다. 주자의 말이 옳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다 배척하게 됩니다. 그걸 바로 뭔다? 성리학이 무슨 하라고 한다? 교조화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성리학은 이제 조선 후기 때는요, 사상적 생명력이 있다, 없다? 없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선 후기인데, 조선 후기 때는요, 성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많아, 아니면 없는 것이 더 많아? 없는 것이 더 많은 거야. 싼 것들이 뭐더라? 양만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몰락한 양만 계층 나오고, 성리학만 강조했는데 오랑캐들보다 중화를 차지하고, 이게 다 설명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선 후기 지배계층요, 뭐만 계속 붙들고 있는 거야? 성리학만 계속 붙들고 무조건 뭐다? 강압적으로 강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윤휴와 박세당이라고 있거든요. 윤휴와 박세당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네들은 여러분들 오답 선택지로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당시에 노론계층, 그 서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 있었다? 우암, 송시열. 한마디로 보수 꼴통의 대표명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직 주자, 그 주자가 만든 게 성리학이라는 거 알고 있죠? 오직 그 성리학이 최고다. 이것을 계속 가치로 삼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윤효와 박세당이 야,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주자의 말이 어찌다 옳으냐,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하니까 그걸 받아들인다면 내쳐버립니다. 이 새끼들은 유학을 뭐더라? 어지럽히는 사문난적이다. 그러면서 배척당했던 게 윤휴와 박세당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요거는 뭐다? 성리학의 교조화를 보여준 사람이고, 오답 선택지로만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송시로부터 사문난적이라 배척받은 게 윤휴와 누가 있더라? 박세당이라는 애가 있었다.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 서인 집권, 주자 중심의 성리학의 절대화, 줄 치고 고놈 정도 하나 기억합시다. 우암, 송시열. 보수 꼴통의 대표명사,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성리학을 비판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누가 등장했다? 윤휴와 박세당. 그거 줄쳐놓으면 되고, 결국 얘네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였다. 그래서 윤휴와 박세당 또는 사문난적 나오면 대부분 오답 선택적으로 그렇게 나올 거예요. 사문난적으로 배척당했다. 그건 누굴 말한다? 아, 얘네들을 말하구나. 그 정도만 살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쟁도 하나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이해할 필요 없고, 무슨 논쟁이란 게 있었다? 호랑 논쟁이란 게 노론 내부에서 일어났다. 그렇게 받으시면 됩니다. 충청도의 호론과, 알겠죠? 경기도의 낭론이 싸운 거고요. 얘네들이 나왔던 거는 인물성 동의론. 자, 제가 왜 좀 뜸을 들냐면, 여러분들 이거만, 인물성 동의론 호랑 논쟁은 조선 전기 아니면 후기 때 나왔던 논쟁이다. 거기까지만 딱 들어가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분당 정치에서 마지막에 권력 잡은 게 서인애들이 뭐 남인과 막 싸우다가 결국 누가 잡고? 서인애들이 권력 잡고, 그 서인 중에서 노론 계층들이 다시 또 권력을 잡을 시기 때 이제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야,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우리도 한번 사상적으로 재정비해보자. 그래서 이 노론 계층 안에서 자신들의 사상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성리학의 이론을 점검하기 위해서 논쟁을 펼친 게 호랑 논쟁이 되겠습니다. 그 주제는 인물성 동이론이라고 하고요. 인물성 동이론이라고 하고 요거는 조선 언제 때? 후기 때 성리학적 논쟁이다. 딱 거기까지만 여러분이 이해해 두시면 될 겁니다. 설명은 지금 드릴게요. 배경지로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인물과 사람의 성질이 같냐 다르냐 뜻인데 여기서 말한 사람은요.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중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중화. 그다음에 이 사물 있죠. 이 물 이것을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오랑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오랑캐가 조선기 때 오랑캐가 누가 되죠? 여진족 바로 청나라가 되죠. 우리 임금이 누구한테? 청나라 홍따이씨 앞에 가서 3번 절하고 9번이나 무릎 꿇으세요. 그럼 굴욕당했죠. 그걸 설명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성리학으로.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논쟁이 호랑 논쟁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애초부터 이게 다르다고 한 거거든요. 이 충청도 호론 충청도의 호론은요. 인물과 사물은 원래부터 다르다. 그 뜻이 됩니다. 그럼 원래부터 다르다는 이거야. 이 오랑캐와 중국 애들은 원래부터 성질이 다르다. 얘네들 그냥 완전 개놈들이다. 아무리 교화시켜도 사람화 될 수 있다 없다? 없더라. 한마디로 오랑캐한테 절대 무릎 꿇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쌍것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수양을 닦아도 양반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런 인식이보다 충청도 호론 입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대강 됐나요? 이에 반면에 경기도 낙론이라고 있거든. 경기도 낙론은 뭐냐면은 인물성 동론에서 원래 얘네들은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다. 하지만 오랑캐는 북방민족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 불편하고 유목 생활하다 보니까 이리저리 또 다르고 성격이 좀 더 포악해졌다. 그렇기 때문이다. 얘네들 당연히 뭐더라? 원래는 사람인데 사는 지형에 따라 성격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얘네도 뭐한다? 교화를 열심히 하면 사람화 될 수 있다 없다? 있더라. 이게 인물성 동론. 이해되셨나요? 대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싸움이 바랍니다. 충청도 내부에 있었던 호랑 논쟁이다. 이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됐죠 여기? 자 그래서 그거 줄쳐놓읍시다. 노론, 호랑 논쟁, 인물성 동이론 줄치고 그래서 딱 이 정도만. 거기 보면 누구 때 논쟁이 나왔다고 해요? 조선 숙종 때 논쟁이라고 하죠? 조선 후기 때 논쟁이다. 딱 거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시험 문제 나오지도 않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딱 이 정도까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들어갑시다. 이제 성리학을 비판했던 학문이 또 하나 있어요. 이건 중국 명나라 때 나왔던 거거든요. 그 성리학에 대한 비판으로 나왔던 게 무슨 학이란 게 있다? 양명학이란 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성리학은 일명 이렇게 말하거든요. 성증리라고 해요. 성증리. 성이 곧 뭐더라? 리치다. 그럼 성을 쌓는 방법은요. 이걸 해야 돼요. 먼저 뭐하고 알고 선지. 그 다음에 뭐더라? 그 알물 뭐라? 행하라. 선지후행이 성리학의 수행 방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선지후행만 딱 여러분이 초점 맞추면 되거든요.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뭐더라? 실천하자는 얘기죠. 그럼 먼저 공부할 수 있는 누구만 할 수 있어? 그 당시 공부할 수 있는 계층은 농민들이 하면 양반들만 공부할 수 있어. 양반들만 공부할 수 있죠. 그럼 이건 결국 뭐더라? 성인의 반멸. 되겠죠? 착한 사람이 되는 거. 교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다? 양반만 할 수 있는 지배층의 학문이 뭐더라? 성리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강 됐죠? 이거 두 개 외울 필요는 없고. 그럼 양명학은 뭐냐면은 이걸 반대해서 나온 거예요. 양명학은. 얘는 성증리가 아니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증리? 심증리라 말한 거예요. 마음이 곧 이치라고. 알겠죠? 모든 세상이 이친다 어디 있다? 사람 마음속에 있어요. 따로 배울 필요 있다 없다? 없는 것이야. 그냥 이걸 뭐 하기만 하면 돼. 행하냐 못하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야. 한마디로 뭘 강조하다? 심증리는 뭘 강조한 거죠? 공부 아니면 뭘 강조한 거야? 실천을 강조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 양명학은 특징이 무슨 합의라는 게 특징이다. 지행 합의를 강조했던 특징이에요. 암과 행은 뭐더라? 하나이다. 요걸 강조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마음은 뭐더라? 따로 공부할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럼 백성들도 뭐더라? 성인이 될 수 있다 없다? 성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바로 피지배계층의 학문이 뭐더라? 양명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리학에선 도덕적 실천의 주체를 양만으로 한정짓는단 말이야. 근데 양명은요. 도덕적 실천의 주체를 누구로 삼다? 일반 백성도 될 수 있다. 이런 입장. 한마디로 뭘 반대해서 나온 거다?
성리학을 비판해서 나왔던 게 양명학이 있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원래 어느 나라 학문이다? 중국의 명나라에서 나왔던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 명나라 후기 때. 알겠죠? 이게 조선 후기 때 들어오게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조선 사상계에서 많은 영향을 발휘했다 못했다? 발휘하진 못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 당시에 몰락했던 소론 애들 입장, 노론 아닌 소론 계층 입장에서 좀 받아들이고요. 특징은 뭘로 받아들였다는 게 특징이다? 가학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특징이에요. 무슨 학으로 받아들였다? 가학. 이 가학은 뭐냐? 한 가문에서만 공부하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 있잖아. 내가 양명학자죠? 그럼 내 자식한테 알려주는 거야. 내 자식은 또 누구한테 알려주고, 손자한테 알려주고. 한마디로 이씨 집안만 보다 공부한 거. 조선 사상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못 끼쳤다? 못 끼쳤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명학은 여러분이 기억할 게, 이제 암기할 게 요게 나왔습니다. 가학, 많은 영향을 끼쳤다, 못 끼쳤다? 못 끼쳤고, 그 다음에 몰락한 양반 또는 왕족들이 있었던 게 바로 뭐더라? 유배지, 강화도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좀 더 공부했는데 강화 학파 이렇게 말해요. 그 요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더라? 정제두라는 사람. 그래서 강화학파 정제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딱 이거 물어봐요. 강화학파 정제두 나왔다? 무슨 학이다? 양명학. 성리학을 비판해서 쳐나왔던 학문이구나.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줄치고 넘어갈게요. 양명학 갑시다. 명대 왕수인이 만들었다죠? 줄쳐요. 심증리. 밑에는 무슨 합일? 지행합일. 그래서 그렇게 물어간다. 일반민을 도덕 실천의 주제로 인식했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례는 16세기 때 전례되었지만 이제 17세기 때 줄쳐요. 소론. 근데 소론은 직권층이었다 아니었다? 직권층이 아니다 보니까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그 뜻이 되겠고, 정제도 줄치고 무슨 학파? 강화학파. 그 다음에 책 지은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집안 후손과 인척 중심으로 무슨 학으로 전래되었다? 가학 줄쳐놓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광사, 이긍익. 이따가 다 나올 사람들인데 박은식 정도는 알아둡시다. 우리 근현대에서 박은식 중요하게 배우게 됩니다. 알겠죠? 그때 또 나오게 되니까 봐두시면 돼요. 유교 구신론은 뭐더라? 유학은 전적으로 제왕의 학문이고 실천성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양명학을 받아들여서 실천적으로 바뀌고 일반 백성을 위한 학문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게 뭐다? 유교 구신론, 유교 개혁론, 박은식이 주장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뭐 들어갑시다. 실학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실학 갑시다. 실학은 여러분이 봤을 때 실천성이 있다 없다? 없어. 너무 뭐에만 구천돼 있다. 형식적이야. 그 다음에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현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여기 한계점. 됐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성리학 자체는 우리나라 중심이 아닌 중국 중심이야. 중국 중심이죠. 맞죠? 세상의 중심이 어디다? 중국이다. 모든 건 다 사대주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조선 후기 때 병자하면 왜 일어났어? 오랑캐인데 절대 못 그런다. 우리 끝까지 뭐더라? 망해가는 명나라한테 충성을 바치자. 그래봤자 결과는 뭐였다? 좆될 뿐이었잖아. 그래서 한마디로 뭐더라? 얘는 좀 더 무슨적이라는 게 특징이다. 사대적. 이게 사회적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판해서 이 학문적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뭐더라? 실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학의 뜻이 뭐야? 실사구시. 실제 학문을 공부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조선 후기 때 어때? 신문제도가 막 어그러지고 있고 조선 사회가 완전히 격변기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 개혁적 흐름이 하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개혁적 흐름이. 되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흐름은 이거야. 중국의 역사를 아는 것보다 어느 나라 역사 아는 게 더 좋다. 우리나라 역사를 알아. 중국의 지리 개풀 배워봤자 뭐하냐. 우리나라 지리를 먼저 배워라. 중국의 언어보단 우리나라 언어를 공부해라. 그게 바로 국학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침에 농선이, 역사선이 조선 후기가 막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다 조선 후기로 빼버리면 되더라. 그게 되겠습니다. 대강 이해되셨나요? 이따 교재 보면 되고, 자 이제 우리 어떤 거? 여기에 초점 맞춰서 보면 되고, 시험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다 보더라 서론에 불과했습니다. 시험 문제 이제 어디에다 초점 맞추면 된다? 개혁적 흐름, 여기에 초점 맞추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농업 중심으로 개혁을 하자. 무슨 학파? 뭐를 중시적인다? 농업을 중시적인다. 무슨 학파? 중농학파 실학자. 얘네들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학파가 있거든요. 무슨 학파도 있어? 중상학파. 얘는 뭘 중시하는 거야? 말 그대로
상공업을 중시여긴 애들 그렇게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이 봤을 때 부가가치 더 이윤이 많이 나오는 건 뭐야? 농업이야 하면 상업이야? 상공업인지 알고 있죠? 그래서 얘는 뭐더라? 상공업을 중시다. 그런 학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농학파 들어갈게요. 중농학파. 우선 여러분들 이 중농학파는요, 다 어디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는 게 공통점이다. 얘네들은요,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땅을 밟고 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더라? 토지 문제에 초점을 맞췄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농민들이 힘들었던 이유는요, 토지가 없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농민한테 뭘 주면 근본적 해결책이야? 땅을 주면 근본적 해결책. 되겠죠? 그래서 얘네는 뭐다? 토지를 분비하자. 그런 애들이 뭐합니다? 중농학파 실학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경제사에서 배웠던 영정법, 대동법, 균형법 이런 것들 나옵니다. 세금만 좀 감면해 주는 거잖아. 근본적 해결책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잖아요. 일자리 없는 사람한테는 일자리 주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죠. 세금 감면해 준다고 개뿔 도움이 돼? 조금 도움될 뿐이잖아. 근본적 해결책은 뭐다? 일자리 주자. 농민 일자리 없는 이유 뭐다? 땅이 없기 때문이다. 땅을 나눠주면 된다. 이게 중농학파 실학자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럼 이제 중농학파 실학자 몇 명만? 3명만 잘 기억하면 됩니다. 방계에 누가 있더라? 유영원. 여러분들 나중에 올 때는 유영원 배울 때는요, 방계, 유영원 이렇게 호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유영원, 방계, 유영원 지은 책이 뭐더라? 방계수로. 그러다 보니까 알겠죠? 방계 뭐라고요? 유형원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얘네들은 뭘 강조했더라? 이걸 강조했어요. 방계 유형원이요. 균전제. 자, 무슨 제라고요? 균전제. 토지를 뭐 하자? 균등하게 나눠 가지자. 알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양반과 농민이 똑같은 토지를 가져봐. 그럼 양반들 가만히 있을까? 시발시발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좀 더 완화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야. 양반들은 이만큼. 알겠죠? 그 다음에 쌍꽃들은 요만큼. 장사꾼들은 요만큼. 노비새끼 요만큼. 신분별로 차등적이게. 신분뿐만 아니라 계급별로 관등에 따라도 차등적으로 뭐다? 토지를 골고루 나눠주자. 그게 바로 무슨 제다? 균전제.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됐지요? 안갤 거. 유형호 나왔다. 호가 뭐라고요? 방계. 되겠죠? 그 다음에 개혁 이름은요. 무슨 제? 균전제. 여기까지 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형호 하나 끝났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들어서 성우 이익. 성우 이익 들어갑시다. 이 성우 이익은요. 무슨 제를 했더라? 한전제를 주장했다 보시면 돼요. 무슨 제? 한전제. 한이 뭐냐면 제한을 주자는 거야. 제한을. 알겠죠? 이 한전제에서 나오는 거는 이게 나와요. 또 무슨 전이라고 나온다? 영업전이라고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전? 영업전. 자, 토지를 한 사람이 토지가 있죠. 갑들이 토지가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지정해줘. 무슨 전을 지정한다? 야, 이거 영업전 이렇게 지정해줍니다. 이 새끼가 이번에 코인에나 투자했어. 되겠죠? 그럼 이제 다 날라갔잖아. 집이 빼앗기겠죠. 집이 빚을 져가고 집이 다 빼앗겨. 근데 국가가 지정한 영업전은요 절대 안 뺏깁니다. 빚을 지더라도. 이해되셨나요? 도박을 해도요 이건 안 뺏기는 거야 절대. 그 이거 지가 팔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야. 이건 무조건 뭐더라? 국가가 지정하죠. 그럼 이건 매매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거. 요건 뭐더라? 네가 무조건 경작해야 된다. 그게 바로 무슨 전이다? 영업전. 말 그대로 영원히 뭐해라? 경작해라. 네. 일해라. 그게 바로 영업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무리됐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건 뭐야? 자영농민이 뭐더라? 남한테 토지를 빼앗기면서 소장농민이 전락되잖아. 그걸 막기 위한 게 뭐더라? 영업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의 토지의 경계를 지켜주자. 그래서 한전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토지의 상한선 아니면 하한선을 정해준 거야. 최소 토지 하한선을 결정해주게 바로 성우 이익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음이 됐나요? 자, 성우 이익하면 한전제, 영업전 꼭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하나만 더 하면요.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그렇게 많은 걸 비판했어. 졸라 시니컬한 사람이야. 알겠죠? 나라의 존먹는 폐단 6가지를 말하셨습니다. 양만 문벌제도, 과거제도. 과거제도가 되게 문란에 빠졌거든요. 되겠죠? 그리고 양만 문벌제도라던가 노비제도라던가 게으름이라던가 사치라던가 미신이라던가 이렇게 나라의 존먹는 폐단 6가지. 천주교 비판했습니다. 화폐도 비판했더라. 알겠죠? 졸라 시니컬한 사람. 내가 이런 말한 이유는요. 나라의 6가지 존먹는 폐단 말했다. 성우 이익이다. 그렇게만 여러분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됐죠? 자, 유영원 무슨 죄 말했고?
균전제. 성우 이익은 뭘 말했다? 한전제. 이 사람이 지었던 책이 뭐더라? 성우사설. 알겠죠?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사람 다산. 누가 있더라? 정약용. 다산 정약용 들어갑시다. 정약용. 정약용은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여전제와 정전제. 여정 이렇게만 들어갑시다. 무슨 제라고요? 무슨 제? 여전제. 정전제. 알겠죠? 얘네들은 다 뭐야? 전제야. 앞자리만. 정약용은 여정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정약용이 어디까지 유배 떠났지요? 강진 여기 맨 끝에 멀리 여정 떠났잖아. 그래 여정 이렇게라도. 말도 안 되네. 자, 여전제와 정전제 그렇게 드시면 되고, 여전제는 뭐냐면 요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여기가 여긴 빼나 국 까먹어. 씨. 동작구 맞나? 모르겠다. 자, 동작구 있죠? 동작구를 하나의 뭘로 만들자? 여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장을 뽑아요. 여기 땅은 다 뭔다? 공동으로 소유합니다. 그리고 이 동작구 구민들 아침 일찍 일어나죠? 다 같이 뭐다? 허리띠 졸라매고 맨손 제초하고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산물을 다 같이 나눠 가지면 됩니다. 아주 쉽게 공동생산, 공동분배. 그게 뭐더라? 여전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종의 공동농장제도. 이걸 본다? 여전제. 일종의 어디랑 똑같다? 북한과 똑같더라. 그 정도 해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여전제는 사료에 나올 때 되게 쉬워요. 사료에 나올 때 뭐다? 1여로 삼는다. 그게 나와. 그럼 이거 뭐다? 정약용이구나.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북한이 망한 이후, 사회주의 정책이 망한 이유가 뭐죠? 공동으로 생산, 공동 분배하면 어떤 새끼들이 나와? 삐된 새끼 나오잖아. 빠른 새끼들 막 몰래 일을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받아가는 건 다 똑같이 받아가고 생산력이 떨어지잖아. 그래서 이 사람들아 그것까지 감안했습니다. 여장이 출석부를 적는 거야. 일 열심히 한 놈, 안 한 놈. 그래서 그거에 따라 나눠주자. 알겠죠? 그래서 이게 뭐더라? 빈무격차 업체다. 정약용은 빈무격차 업체인데 초점을 맞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제는 뭐냐면 정자가 무슨 정자 이게? 무슨 정자? 우물정자. 샵 아닙니다. 우물정자. 알겠죠? 그럼 이제 땅을 어떻게 가지자? 갑돌이, 을돌이 뭐 8명이 뭐더라? 각자 땅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빌어먹는 하는데 여기서 경작해서 자기가 먹고 경작해서 자기가 먹고 경작해서 자기가 먹고 나라 세금 내야 되죠. 가운데 땅 비어있지. 다 같이 경작해서 세금 내면 된다는 얘기야. 이게 뭐더라? 정전제. 됐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정약용들아 여전제와 정전제 그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지었어 정약용은. 알겠죠? 정약용이 지은 책 중에서 요 정도만 목민심서 정도는 기억합시다. 목민심서 요 정도는 기억합시다. 목민심서 누굴 말한다? 목에다 초점 맞추면 돼. 우리 지방제도에 도가 있었잖아. 도 밑에 뭐였다? 부목군현이 있었죠. 그 목사 지방관이 해야 할 일. 이게 뭐더라? 목민심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흠음심서라고 있거든요. 흠음심서 요거는 재판관이 가져야 될 거. 한마디로 뭐더라? 판결 내릴 때 그 사람 운명을 결정하잖아. 그때는 뭐더라? 삼가고 생각하고 판결 내려라. 형벌과 관련된 게 흠음심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경세유표 뭐더라? 한마디로 중앙정치 관련된 개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방관이랑 관련된 게 목민심서다. 이렇게. 됐나요 여기? 괜히 말했나? 하여튼 이 정도 기억합시다. 그리고 수많은 책을 지었던 게 정약용. 거중인 기본적으로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그럼 이제 줄치고 마무리 칠게요. 반개 유형어 줄치고 무슨 제? 균전제. 무슨 수록 줄쳐라? 반개 수록. 자, 끝. 성우 이익 줄치고 한전론 영업전. 성우 이익인가 성우 사설. 나중에 하나만 더 외우면 돼요. 곽우록. 콩잎을 씹으면서 나라를 걱정한다. 그래서 곽우록이라고 하면서 무슨 제? 한전론. 육존 패단 줄치고 밑에 비판, 붕당론, 천주교, 화폐 다 비판했더라. 졸라 시니컬하다. 그렇게 들어가시면 되고 다산 정약용 줄치고 여전론, 정전론. 여의당 전서는 그 1930년대 우리나라에 뛰어난 실학자가 누가 있다? 정약용이 있구나. 정약용의 저서를 편찬한 게 뭐더라? 여의당 전서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건 아니고 밑에 줄쳐요. 경세유포, 목민심서, 흠음심서.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거 뭐가 있을까요? 목민심서 되겠죠? 그리고 이따가 나올 거예요. 마가회통 줄쳐놓고 마가회통. 문제 들어갑시다. 페이지 81페이지.
페이지는 81페이지, 문제번호 281번. 281번. 적으면서 공부해요. 반개수령. 뭐라고 적어라? 유형원. 그 다음에 성호사설. 저거 밑에 적으면서 이익. 경세유표. 누가 했더라? 정약용. 되겠죠? 자, 이들의 공통된 주장은 뭐더라? 유형원은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정약용은 여전제와 정전제. 되겠죠?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토지개혁. 정답 2번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1번. 유형원 있죠? 앞에다가 반개라고 적어주시고, 반개 유형원. 우리가 적으면서 공부해요. 제일 좋은 게 몸으로 공부하는 거야. 근데 정약용 뭐라고 적으면 돼? 다산? 이렇게 적어놓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들의 개혁은요. 다 뭘 말하더라? 실학자고, 실학자 무슨 개혁이다? 토지개혁.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어려운 문제 285번. 283, 284 건너뛰고 285 밑줄근 기억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거. 성호문화재. 성호, 이익이라고 나와있죠? 이름까지 나와있네. 됐죠? 그럼 이 사람 뭘 말했더라? 여전제 말했다는 거 기억나시죠? 매우 쉽네. 정답 몇 번 나오면 돼? 몇 번? 4번?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나머지 불교 개혁을 위한 신앙결사 배웠던 건데 진울 아니면 요새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선택지 2번 건너뛰고 3번도 건너뛰고 4번은 정답이었고 5번 누가 말했더라? 정약용이 말했더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거 오사통색지 공부하면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시간 관계상 어디까지만 중상학파까지만 빨리 하고 수업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못 끝내네. 문화사 나머지 하기 싫잖아요. 뒤로 밀어버립시다. 자, 우리 빨리 여기 중상만 빨리 끝나니까. 진짜 빨리 끝나요. 알겠죠? 거짓말 아닌데. 자, 중상파만. 우선 여러분들 얘네들 중농학파는요. 다시 교재 몇 페이지 피고 42페이지 기운 내서 그 제목에 중농학파 줄줄 경세 치용도 주쳐요. 여러분이 봤을 때 토지개혁은 어때? 그 당시에 모든 근간을 뒤흔드는 거지요. 세상을 경영한다. 경세. 그렇게라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중농학파 다른 이름은 무슨 학파? 경세 치용학파라고 불린다는 거 그렇게 해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무슨 학파 들어갑시다. 중상학파. 중상학파는 무슨 학파란다? 이용후생. 그러니까 우리 부가가치가 어떤 게 더 많이 나와? 농업 아니면 상업이. 다 끝났어요. 조금만. 상공업이 훨씬 더 이윤이 많이 나오죠? 그걸 많이 벌어서 뭐 하자? 후생을 두텁게 하자. 거기에 이용 후생학파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얘네들은 뭐야다? 무슨 학파라고 또 불린다? 북학파라고 불린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무슨 파? 북학파 실학자라고.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있고 어디가 있다? 중국이 있고 지금 중국이 바로 어떤 나라다? 천나라잖아. 근데 옛날 이전 새끼들 있잖아. 이런 새끼들 송시열 같은 놈들. 그럼 발달된 학문을 배운다 안 배운다? 안 배우잖아. 오랑캐 학문이라고. 근데 얘네는 뭔다? 오랑캐 학문이라도 뭔다? 우리한테 도움이 되면 받아들이자. 그게 북학파 실학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 한국, 일본 중에서 상공업이 가장 발달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신기하게. 중국은 10세기 때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려 때부터 상공업이 발달해요. 화폐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일본도 마찬가지야. 근데 우리나라만 농업 중심으로 계속 왔어요. 신기하시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뭐 하자? 청나라의 발달에 상공업을 발달들이자. 그런 애들이 말합니다. 북학파 실학자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대부분 그래서 이런 걸 주장해요. 어떤 거? 수레와 선박 이용해야 된다 안 된다? 해야 된다. 물자가 교류되지 못한다. 유통이 활발되고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폐 사용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화폐 당연히 사용해야 된다. 알겠죠? 이건 다 뭐더라? 공통된 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한 빨리. 그래서 여기서 누가 있더라? 유수원이라고 있어요. 누가 있다? 직업적 차별 없애자. 우리 기억나나요? 농민이 있고 상민이 있고 수공업자가 있어. 근데 우리 농민들이 그나마 우대당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는 사회적 인식이야. 사회적 인식으로 얘네들은 뭐다? 장사치 놈들, 거짓말하는 새끼들, 거지 같은 놈들, 빌어먹을 놈들 이렇게 인식했다고 보시면 돼요. 같은 평민이지만 알겠죠? 조선시대 때 뭐다? 직업적 차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뭔다? 인식을 없애자. 그게 뭐다? 유수원의 주장. 그냥 상공업 중시적이자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 사람 홍대용 들어갈게요. 누가 했다고요? 홍대용. 담원 홍대용. 이 사람은 중요한 게 또 의산문답이라는 책을 지었거든요.
의사문답에서 의사문답 몰라도 돼. 지워. 이거 강조했다고 하면 돼요. 무슨 설? 지전설. 이거 하나만. 지구는 뭐다? 돈다. 옛날에 뭐다? 하늘이 돈다는 얘기죠? 지구가 돈다. 됐나요? 지구는 도니까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란 건 말이 된다, 된다. 안 되지 않냐? 중화 사상을 전면적으로 비판하는 게 담원 홍대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홍대용. 한마디로 이건 뭐더라? 청나라 문화 받아들인 거. 자, 2명만 정리할게요. 유수원. 뭘 했더라? 직업적 차별 없애자. 알겠죠? 그 다음에 지전설 강조했던 게 뭐더라? 홍대용. 의산문답이란 책에서 자, 무한 우주설. 중국 중심 세계관을 비판했더라. 그렇게 알아두면 되고요. 의외로 시험제 많이 나오는 거 들어갈게요. 자, 박씨 2명은 기억해요. 누구? 연암 박지원. 유명하지요. 열화일기 적었던 사람. 됐나요? 허생전, 양반전 들어보셨죠? 그 다음 누구더라? 박지원. 박지원의 주장은요. 중상팔가 대변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열심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반전을 저술해서 뭐하고? 양반들의 비생산성을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열알기 저술에서 청나라의 발달된 몸을 소개하게 되고요. 그런 것들 모든 거 강조되게 박지원. 이 정도 해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허생전에서도 나왔잖아요. 허성에서 양반의 문벌제도 비판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문다 도고의 활동도 비판했던 사람이 박지원. 됐나요? 그 다음에 요 사람. 박제가. 이 사람은 알아야 되죠. 박제가의 무슨이? 북학이. 책 이름까지 알아둡시다. 북학의. 경제선 생산이 더 중요하다면 소비가 더 중요하다. 당연히 더 소비가 중요합니다. 생산을 많이 해. 사람들이 안 사. 그럼 망하는 거지. 이해 되시죠? 성리학에서 뭘 강조해? 사치 아니면 근건과 절약. 근건과 절약한다. 그러니까 조선의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맞죠? 제가 이 옷을 20년 동안 입어. 그럼 옷장사 다 망할 거 아니냐. 조선 사람들이. 무조건 옷도 해지만 버리고 새로운 걸 사고. 그래야지 상공업이 발달하지 않냐. 한마디로 뭐를 그렇게 강조했더라? 소비. 오늘날과 현실 사회가 똑같잖아. 지금 경제 살리기 위해서 내수 살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국민들이 소비해야 되지 않냐? 저축만 하면 경제 안 일어납니다. 맞죠? 사람들이 소비 안 하면 생산이 줄어들고, 생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 실업자가 많아지고, 경기 더 침체되고, 소득은 낮아지고, 소비는 더 줄어들고, 악순환이 되잖아. 핵심은 어디야? 소비가 되는 거야. 이게 진작돼야지 생산이 활발해지고, 경제가 활성화되고, 취업자들이 많아지고, 다시 소비가 되고. 그래서 이걸 뭐에 비유했다? 소비를 우물에 비유했습니다. 우물에. 알겠죠? 한마디로 경제를 푼다. 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더라? 소비. 이거 나오면 뭐더라? 우물을 소비에 비유했다. 박제가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됐나요, 여기? 자, 줄치고 마무리 십시다. 농암 유수원 줄쳐요. 호는 농암인데 중상업하죠? 유수원. 직업평등. 그 정도만. 홍대용 줄치고. 의산문답 지전설. 자, 그 다음에 연암 박지원 줄치고 열알기 그 정도만. 초정 박제가 줄치고 북학이 거기까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상학파 실학자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1페이지 283번. 자, 문제집 81페이지 283번 들어갑시다. 81페이지 283번. 가나를 주장한 학자들의 공통된 입장이 일어났습니다. 경상도 아이들은 새우젓을 모르고 평안도 사람은 간과 규를 구분하지 못한다. 왜 그렇더라? 물자가 규류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열알기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 뭐라고 적으면 좋을까요? 박지원 적어놓으면서 공부합시다. 나는요. 재물은 우물과 같다. 물을 퍼내자면 우물을 말라버린다. 우물을 뭐에 비유했다? 소비에 비유했다. 누굽니까? 박제가. 그럼 이 사람 뭐더라? 상공업진흥. 정답 몇 번 들어가면 돼? 1번. 됐나요, 여기? 그 다음에 284번. 이 지방에서 천한 것이 저 지방에서 귀하고 이름은 들었는데 물건을 볼 수 없다. 딱 봐도 뭐더라? 물자가 규류 안 된다. 그거 비판하고죠. 수레와 선막을 이용하더라. 그 다음에 열알기. 누가 된다? 박지원. 박지원의 주장과 관련된 거 들어갑시다. 거중기와 배달인 누가 했더라? 정약용. 2번은 아니라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아니다. 예. 정제두라고 기억나나요? 양명은 관련 업체이고. 3번 발해고. 배웠다 아직 안 배웠다? 아직 안 배웠고. 이 사람 양반전, 양반의 무능과 허례 비판. 정답 4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5번은 꼬라지 보니까 뭐다? 의서가 되겠죠? 이 사람 의사는 아니었다.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조선기 문화에서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조선후기의 핵심은 뭐다?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나가면 안 되니까 좀 미흡하지만 알겠죠?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도 그냥 여러분들 그림 정도 한번 보시고 오늘 프린트 나눠주고 있죠? 그거 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하지 말고 그냥 다음 주 금요일날 봅시다. 그냥 다음 주부터 우리가 금요일로 시간 옮겼습니다. 아직 안 들으셨죠? 네. 다음 주에는 우선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 칠게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